자, 오늘 수업은 함수부터죠. 자, 요즘에 뭐 여름이고 덥고요. 여러분들 그 건강 유의하시면서 계속 힘내서 좀 방학 스파트 해주세요. 자, 여기 함수 단어는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외울 게 당연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절대 방심하지 말고 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외울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외우시기 바라요. 자, 오늘 할 내용은 뭐 가볍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함수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다 배워와서 이미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함수란 집합이 두 개 있어서요. 어느 한 집합에서 다른 집합의 원소로 하나씩 원소를 대응시키는 것이에요. 즉, A에 있는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에 대응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X에 있는 원소 중에 또 Y에 있는 원소 아무 원소에나 대응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시킨 걸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의 이름은 요 위에 F라고 쓰고요. 이게 함수의 이름이죠. 자, 우린 이걸 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요. 좀 헷갈리는 게 여러 개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 C고 여기가 1, 2, 3, 4인데 똑같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건 함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요렇게 가는 함수예요. 자, 이건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건 되지 않아요.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반드시 한 집합의 원소가 다른 집합에 하나씩 대응되는데, 근데 이렇게 화살표가 시작하는 집합에 있는 원소, 이 집합을 우린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화살표를 받는 이 집합을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것과 공역이라는 게 일단 주어져서 정의역에 있는 한 원소가 공역에 있는 한 원소로 대응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의역에 있는 한 원소가 공역에 있는 두 원소로 대응됐죠. 이건 함수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 C가 되는데 여기가 1, 2, 3, 4가 되는데요. 1도 대응되고 B도 대응됐어요. A, B가 다 대응이 됐는데 C는 대응되지 않아요. 이것도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반드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각각 공역에 있는 하나의 원소로 대응될 때가 함수다. 자, 말이 좀 긴가요? 자, 이래서 이걸 좀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는 게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많이 연습해서 혼돈되진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혼돈되지 않는 방법은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미팅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오해가 거의 줄어듭니다. 근데 이 미팅이 좀 남녀 평등에 좀 어긋나지만요. 자, 정의역을 남자로 볼게요. 얘를 여자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찍는 거야, 화살표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찍는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찍었어요. 그지? 괜찮잖아. 근데 어떤 남자는 마음에 든다고 둘을 찍었어. 돼, 안 돼? 반칙이죠. 어떤 남자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고 해서 안 찍었어요. 반칙이죠. 미팅 나가면 남 찍어야지. 안 찍으면 다음부터 미팅 없죠. 즉, 반드시 정상적으로 남자가 한 여자만 찍어야만 가장 공평한 게임이죠.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면 좀 오해되는 게 없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면서 또 많이 적응이 될 텐데. 자, 여기서 또 기호 조금만 얘기할게요. 정의역, 공역이란 용어 말고 어떤 용어가 또 나오냐면 화살표를 받은 원소 있죠. 공역 중에서. 그놈들을 갖다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 치역은 지금 집합으로선 2, 4라는 원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의역, 공역, 치역이란 용어는 전부 다 집합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집합. 그리고요, 우리는 이 기호를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F 땡땡 X에서 Y로의 함수다를 이렇게 써요. 알겠죠? 즉, 앞에 있는 게 정의역, 얘가 공역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기호로 치역은 어떻게 쓰게 되냐면 F하고 정의역을 이 안에 써주면 돼요. 정의역을 나타내는 집합을 괄호 안에 써주면 우린 이 의미를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지? X에 있는 원소가 F에 의해서 대응된 값,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됐나요? 자, 이렇게 좀 어떤 기호들과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자, 미팅으로 생각하면 오해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그래프라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점의 집합입니다. 점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점의 집합은 항상 좌표 평면에 나타나기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정역에 있는 원소들은 X축에 있는 이렇게 원소로 표시하고요. 공역에 있는 1, 2, 3, 4는 Y축에 있는 원소로 표시합니다. 1, 2, 3, 4 이렇게요. 그럼 대응되는 관계를 찍어보면 A가 2에 대응됐잖아. A가 2에 대응되니까 여기 뭐 좌표로 치면 A, 2가 되죠. 그리고 B가 마찬가지 2에 대응되고요. C가 4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점 찍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세 개의 점의 집합이 바로 그래프예요. 결국 함수를 그려라 하면 여기 있는 점 세 개가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역의 원소가 세 개가 아니라 뭐 무수히 많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기도 어떻겠어요? 점들이 무수히 많이 찍히겠죠. 그럼 그 점들이 무수히 많이 찍힌 것이 연결되면 선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많이 선으로 그려왔던 거예요. 뭐 직선이라든지 이렇게. 자, 점의 집합이다가 그래프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점의 집합이 다 함수의 그래프가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자, 어떤 예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기가 하나 있죠? 자, 하나 바로 보겠습니다. 자, 보기가 1, 2, 3, 4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조금 그려볼게. 한번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찍혀 있고요.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찍혀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자, 어떻게 구별하냐면, 자, 이 그래프로만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엔 이 상황을 앞에서 했던 이런 주머니 모양 있죠? 이런 주머니 모양의 관계로 잠깐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 지금 A라고 돼 있는데 X값 A가 Y값 두 개에 대응되죠? 이해 가나요? 그지? 1에도 대응되고 2에도 대응되잖아. 얘는 함수가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굳이 주머니로 얘를 그려보자면 안 되는 이유를 굳이 그려보자면 A가 1에도 대응되고 2에도 대응되고 있어요, 현재. 그지? 함수가 안 됩니다. 얘는 어떤가요? A가 2에, B가 2에, C가 2에 대응되니까 상관없잖아. 같은 값으로만 대응됐을 뿐이죠. 자, 얘는 어때요? 자, 뭐 숫자는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지만요. 가상선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뭐 A라고 생각했을 때 Y값이 두 개가 나오죠.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1번하고 마찬가지. 얘는 마찬가지예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대응되나 잘 보세요. X값 하나를 잡았을 때 그 값에서 Y값이 하나 나오고요. 그죠? X값을 어디다 잡았을 때 그때 Y값이 하나가 나오죠? 계속해서 어디 잡아도. 얘는 함수가 됩니다. 자, 얘는 요 지점을 뭐 A라고 생각하면 A에서 대응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잖아. 이게 지금 점을 무수히 많이 찍어서 선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 A에서 대응되는 Y값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A,1, A,1.1, A,1.2 함수가 되지 않죠. 자, 이렇게 뭐 답은 어렵지 않게 4번하고 2번 두 개만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체킹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임의의 세로선을 그립니다. 세로선을 임의로 그렸을 때, 아무렇게나 그렸을 때 항상 예를 보면 세로선을 여기다 그리면 교점이 두 개 나오죠.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세로선을 여기다 그리면 교점이 두 개 생기잖아. 그래프하고. 함수가 안 돼요.
얘도 세로선을 요 노란 선하고 똑같이 그려주면 교점이 많이 생기니까 얘도 함수가 안 돼요. 근데 얘들은 세로선을 어디다 그리든 교점이 한 개죠. 여기다 그려도 교점 한 개, 여기다 그려도 교점 한 개. 결국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임의의 세로선을 그려서 그래프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함수의 뜻과 그래프를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그래프는 점의 집합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선생님이 실제 점과 또 어떤 선으로만 표시했지만 집합이라는 건 점의 집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중엔 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의 집합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함수의 그래프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그래프의 판단은 꼭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꼭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한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함수 단어는 그래프를 최대한 빨리 그려서 그래프가 갖는 의미를 최대한 빨리 해석하는 게 참 좋은데요. 자, 그걸 위해서 좀 연습을 좀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함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y는 fx예요.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가장 뭐 쉬운 문제가 이런 거예요. f4 값이 무엇냐라고 물었으면 f4란 뜻은 항상 x에 4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x값 4에서 대응되는 y값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4에서 대응되는 y값이 지금 그림에서 2가 되겠죠. 네, 간단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fx가 0 되는 x를 구해보랍니다. 즉 x에 무엇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0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럼 그림에서 뭐가 됩니까? x에 뭘 넣었을 때 y값이 0이 나와요? 그치? 그림에서 y값이 0이 된다는 뜻은 x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에서 0이 되겠죠? 그럼 x는 뭐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3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f 네모라고 지금 무언가를 써놨죠. f 네모가 2인 자, 네모 값은 무엇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위의 문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x에 무엇을 넣었을 때 y 값이 2가 나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2가 나오는 선을 잘 보면 y 값이 2가 나오는 선을 잘 보면 얼마예요? 4하고 0하고 마이너스 2에서 2가 나오네요, 그지? 그래서 네모가 될 수 있는 값은 4하고 마이너스 0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렵지 않게 답은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라고 낸 의도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좀 다룰 때 그러냐면 뭐 문제를 굳이 뭐 내보자면요. 이렇게 돼요. f 뭐 예를 들어서 2x-3이 2가 되는 x는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에 물었을 때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얼마 나온다고? 2x 빼기 3이라는 이 네모 값이 4 또는 0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4, 얘가 0, 얘가 마이너스 2를 3개 계산해주면 x값이 뭔가 3개가 나오겠죠? 네, 이런 걸 뭐 좀 염두에 두고서 미리 좀 시각적으로 표시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문제가 좀 복잡해질까봐 그림을 또 그렸는데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자, 이런 겁니다. fx가 2보다 크다. 이거인 x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예요. fx가 2보다 크다. 자, 아까도 그렇게 실제로 해석해 왔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이 부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모두 다 그래프로 보란 뜻입니다. 아까도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이 fx는 y하고 y는 0하고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관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지? y는 0이 x축이거든. 그럼 x축하고 이 그래프하고 같은 y 값이 나오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얘도 보세요. y는 fx 그려져 있고 y는 2라는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게 y는 2의 직선이 되죠. 그러면 그래프 중에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y 값이 더 크단 얘기니까 어디겠어요? 곡선이 fx 곡선이 노란색 직선보다 y 값이 더 큽니다.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기겠죠. 곡선이 2보다 더 큰 범위가 요 빨간색 부분이겠죠. 시각적으로 너무나 쉬워요.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fx 그래프가 y는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프가 위에 있다.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그런 부분이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자, 따라서 금방 그려놓은 빨간색 부분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입니다. 그럼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걸 x의 범위로 쓰면 어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되고요. 또 있죠? 4보다 더 오른쪽이죠? x의 범위로 치면.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답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건 두 개의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다 원래는 또는이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자, 근데 우린 좀 약간 습관적으로 그냥 컴마라고 쓰고도 그걸 우린 또는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좀 안 좋죠. 하지만 정확하게만 얘기할게요. 또는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등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 여러분들이 끝점을 꼭 이렇게 표시해주는 버릇을 꼭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지금은 2보다 커야 되니까 이 점은 포함돼, 안 돼? 안 되겠지? 응, 커야 되니까. 여기 포함돼 버리면 같을 수도 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등호를 빼고요.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y값이 같아도 되니까 이 점까지 다 답에 해당되겠죠? 뭐 그때는 답을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부등식을 이렇게 함수의 높낮이로 이해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10-가에서 여러분들이 상이나 10-가에서 2차 부등식을 배울 때 배웠던 아이디어죠.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자, 뭐 이거랑 비슷한데 fx가 0과 2 사이인 x를 구하랍니다. 자,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해버릴게요. fx가 0과 2 사이다. 그러면 어떻게? y는 0 그래프 여기 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y는 0 그래프, y는 fx는 이미 그려져 있고요. y는 2 그래프 여기 있죠. 계속해서. 그러면 그래프가 이 두 개의 그래프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어디를 얘기할까요? 자,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y는 0과 y는 2의 사이에 fx가 있대요. 어디야? 그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 되겠네요. 그지? 그리고 등호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 말은 다 빠져야 되겠죠. 결국은 경계점은 다 빠지고 파란색 선이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x의 범위로 표현하면 돼요. 즉, 요 파란색 부분은 x로는 어디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죠. 얘는 어디야? 이 파란 부분이 0부터 1까지라고 볼 수 있죠. x의 범위로. 얘는 3부터 4까지가 돼요. 그걸 다 써야 돼요. 네, 그래서 굳이 써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요. 또는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고요. 또는 x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야지 답이 됩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해서 답을 썼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이 답이 되죠. 다 똑같은 용어예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6번하고 7번인데요. 자, 여기 조금 화면이 좀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좀 끝으로 와서. 자, 문제가 정의, 여기 이제 함수 용어가 나오는데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답니다. 이때에 치역을 구하라. 자, 이게 문제예요.
자,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나? 정의역이 이 사이다 라는 거를 보통 우리 많이 마이너스 2가 여기죠. x값. 그리고 x값 1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잘라요. 마이너스 2가 여기고요. 1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 돼. x범위를.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x범위가 요 사이겠죠. 요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좀 뭔가 도구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로 그 파란 선 사이만 보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가려주니까 잘 보이죠? 마이너스 2와 1 사이 그래프가 잘 보입니다. 요걸 뗄 텐데 떼더라도 꼭 이 사이만 보세요. 계속 신경 써요. 이 사이만 봐야 돼. 자, 그럼 사이만 보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 사이에는 요 노란색 그래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의역에서 나오는 y값, 즉 치역은 이 노란색의 y값이 답니다. 그러면 자, 치역은 y의 범위니까 어떤 y값이 나오나요? 가장 낮은 곳이 여기가 될 거고요. 가장 높은 곳이 어딥니까? 여기가 되죠, 여기가. 그래서 결국은 y값은 0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3까지 나오겠죠. 나올 수 있는 y값은 분명히 0부터 3까지인데 항상 여러분들은 등호를 조심하셔야 돼요. 끝값. 지금 주어진 정의역이 여기 등호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선 이 함수가 포함이 된다는 뜻이고 1에서는 함수가 빠진다는 뜻이니까 치역을 쓸 때도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0은 빠지죠? 그치? 하지만 3은 분명히 들어가겠죠? y값에. 이해 가나요? 자, 너무 쉬운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잘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역이 y는 4보다 크다. 자, 여기서 정의역을 말하여라. 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치역이 4보다 크다를 빨간색으로 한번 그립니다. 4보다 크다. 어디 있을까요? 4가. y값이 4가 되려면 요 위겠죠. 여기 어딘가 4가 있어서 4보다 크다니까요. 어딜까요? 위쪽이죠, 위쪽. 근데 지금 그래프는 자, 여기 끊어졌지만 실제로는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그래프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요 지금 교점이 나와 있지 않죠? 자, 요 교점은 선생님이 임의로 하나 표현할게요. 그냥 5가 되고요. 요 점이 4가 된다고 할게요. 어딥니까? y값이 4보다 크다. 이 선의 위쪽이니까 그래프는 요게 되겠죠, 요게. 그 밑에 거는 전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지? 치역은 이 위쪽만 있다, 이건. 위쪽만, y값이. 그럼 그래프는 여기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그리고 경계선은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 그 빨간색 부분에 x의 범위를 읽어달라는 소리예요. 그럼 x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5보다는 x 범위가 더 큰 쪽에 그래프가 다 위치하고 있죠. 따라서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x의 범위를 표시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y 범위를 읽어주고요. y의 범위를 표시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x의 범위를 읽어주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실전에서 절대 혼돈 없이 잘 응용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 함수의 종류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함수의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표가 좀 넓게 그려져 있는데 한 칸 시간 채워나가면서 한번 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인데요. 정의는 다 이미 써 있어요. 자, 써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한번 다시 써볼까요? 네,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라는 뜻이 뭐냐면 치역의 원소가 하나만 있는 함수예요. 치역의 원소가 한 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치역일 때 우린 그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그림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요.
정의역에 뭐 숫자가 뭐 1, 2, 3이 있고요. 여기가 4, 5, 6, 7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 중에 하나의 원소로만 대응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걸 처음에 좀 빼먹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함수 f인데 정의역이 x고 공역은 y라고 놓을게요. 근데 지금 이 x, y는 모두 다 실수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실수로 줬어요. 실수가 전체가 정의역, 실수 전체가 공역. 됐죠? 그러면 여기도 원래는 1, 2, 3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모든 실수가 다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됐죠?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모든 실수를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몇 개 보이게만 쓴 거예요. 이해 가죠? 모든 실수가 다 있는 거야. 그럼 모든 실수가 전부 다 5로 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3개만 그렸지만 여기 모든 원소가 다 5자로만 오는 거예요. 모든 실수가 다.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상수함수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 2, 3이 여기 1, 2, 3이 될 거고 그 y값이 전부 다 5가 나오니까 그지? 그럼 점이 이렇게 3개가 찍히겠죠? 5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모든 실수가 전부 다 5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모든 실수마다 다 y값이 5가 나오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점들이 연결돼서 선이 되겠죠. 결국 이런 그래프가 상수함수가 됩니다. 자, 기억해요. x축에 평행한 모든 직선은 전부 다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요. 자, 그 다음 항등함수인데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다. 이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도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여기 모든 실수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볼까? 1, 2, 3 있는데 여기도 뭐 1, 2, 3이 있겠죠.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대응돼야 됩니다. 이런 함수를 우린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1, 2, 3뿐만 아니라 모든 수가 다 자기 자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는 친구들은 화살표가 이렇게 평행하게 있으면 항등함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으로 꼭 가야 됩니다. 자, 요거를 마찬가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1이 1에 대응되고 2가 2에 대응되고 3이 3에 4에 4에 대응. 그 모든 실수가 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면 결국 이런 선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라는 그래프가 바로 항등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상수함수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y는 5도 되고 뭐 4도 되고 3도 되고 다 돼요. 근데 얘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항등함수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란 뜻은 뭐 거기도 써 있는데 임의의 x1, x2에 대해서요.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를 만족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주머니에서 한번 살짝 알아볼게요. 이렇게 xy가 있고요. 자, 뭐 모든 실수가 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림을 좀 예로 들을게요. 여기가 1, 2, 3이 있고 여기가 1, 2, 3, 4, 5가 있어요. 자, 요렇게 되는 함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드는 건데 요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즉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에 있는 어떤 두 원소가 달라요. 즉 1과 2가 다르죠, 숫자가. 그러면 그 다른 숫자가 대응되는 y값도 다릅니다. 즉 1이 가는 곳과 3이 가는 곳이 다른 값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숫자로 대응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1과 2는 다른 숫자인데 같은 숫자로 대응됐잖아. 이거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 결국 다른 숫자로 대응된다. 아니면 뭐 미팅으로 봐서는 어떨까요? 가장 좀 좋은 미팅이죠. 함수로 봐서는. 그죠? 남자가 만약에 한 여자한테 남자 화살표가 2명 가면 아무래도 미팅이 좀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미팅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미팅이죠. 자, 이렇게
그림은 쉽게 되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그래프로. 자, 선생님이 그냥 예를 바로 그리겠습니다. 어떤 예가 되냐면 그냥 요런 예로 그릴게요. 아니,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요. 요 그래프는 분명히 여기서 말한 이 성질을 만족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x1하고 x2를 만약에 다른 x값을 잡아봐. 그럼 여기서 나오는 y값하고 여기서 나오는 y값이 다르죠? 됐죠? 어디다가 x1, x2를 잡아도 거기서 나오는 y값들이 다 다릅니다. 이해 가죠? 이런 게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잠깐 옆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1대1 함수가 안 되는 예를 잠깐 보셔야 돼요. 자,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예를 하나 잠깐 그려보면요. 자, 요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 얘는 봐요. 어딘가 x1이 있고 여기 x2가 있어요. 그러면 요 x1에서 나오는 값하고 x2에서 나오는 값이 같은 y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x1, x는 다른데 fx1하고 fx2는 이게 두 개가 같아져 버려요. 그 얘는 1대1이 될 수 없죠. 자, 이것처럼 안 되는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함수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함수는 1대1 대응이 미안해요 선생님. 자, 두 가지가 있어서 좀 혼돈했는데 1대1 함수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자, 이거 꼭 이해해 두세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다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물선도 안 되고요. 뭐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올라가는 것도 안 돼요. 반드시 그럼 어때야 됩니까? 자, 이제 결론이에요.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반드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모양이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됐죠?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뭐 감소하다, 증가하거나 이래선 절대 1대1 함수가 될 수 없겠네요.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1대1 대응인데요. 자, 말이 비슷하죠?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만족하는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특히나 치역하고 공역이 같으면 우린 그걸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뭐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하고 비교를 해보면 위에 거랑 잘 비교해 보세요. 여기가 1, 2, 3이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3, 4, 5가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대응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분명히 이 함수는 아까 얘기했던 1대1 함수가 되죠. 그지? 남자 한 명이 다 여자 한 명씩 찍었죠. 그리고 같은 값으로 가지 않아요. 그죠? 대응이. 그런데 거기다가 더 좋은 건 공역에 있는 숫자가 모두 다 치역에 있는 원소가 다 되죠. 됐죠? 그러니까 아까 미팅보다 이 미팅이 어때요? 훨씬 더 좋죠? 그지? 아까는 봐봐. 짝이 안 맞잖아. 그 여자들이 남아요. 이렇게. 그럼 별로 솔직히 미팅은 잘 됐지만 완벽한 미팅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남자 여자 명수 똑같아야 돼. 알겠니? 원소의 개수 자체도 똑같으면서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 그러니까 남는 애도 없어요. 화살을 못 받은 애도 없어야 돼요. 절대. 됐죠? 그래서 가장 최상의 미팅이다.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예요. 자, 두 개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래프가 될 수 있어요. 아까랑 마찬가지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어딘가 x1, x2를 다른 걸 잡아도 거기서 나오는 y값은 분명히 다 다르잖아. 그리고 이 그래프는 치역이 뭡니까? 치역. 아까 얘기했죠? 치역은 y값의 범위예요.
그러면 지금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의 정의역에서 그래프는 그지? 전범위가 다 나오잖아요. y값이. 결국은 치역이 모든 실수입니다. 그림을 보면. 근데 아까 문제에서 공역 모든 실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결국 같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옆으로 또 와서요. 잠시. 자, 보세요. 이제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대1 대응이 안 되는 함수. 당연히요. 이런 그림은 1대1 대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왜 1대1 함수가 안 되는데 무슨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그래프는 다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 예를 듭니다. 그러면, 잘 봐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리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는 분명히 증가함수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1대1 함수는 되는 게 확실하죠. 근데 1대1 대응은 되나요? 안 되나요? 1대1 함수는 되지만 치역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꼭 알아보세요. 치역은 뭐가 되나? 그림에서 치역은 그래프가 있는 곳이요. X축 위쪽으로만 그려져 있죠. 현재 X축 위쪽으로만 있으니까 치역은 요게 됩니다. Y는 0보다 크다가 돼요. 근데 이 문제 전체에서 치역, 아까 공역은 모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같지가 않아요. 현재 이해 가시나요? 꼭 두 가지 확인하세요. 자, 1대1 대응은 두 가지. 어떻게? 증가함수, 그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증가나 감소함수가 돼야 돼, 그지? 즉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돼. 거기다 치역 공역까지 같아야 돼. 이 두 가지를 꼭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테크닉만 여러분들 기억할 게 아니라요. 반드시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고 그 정의의 그래프가 맞느냐를 확인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좀 이따 이 그래프를 가리는 방법은 예제를 하나 풀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공식화된 방법을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건 이제 함수의 개수인데요. 자, 이제까지 했던 거는 이제 잘 접어두시고 약간 좀 다른 유형이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세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함수의 개수는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자, 이제 새로운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그려진 그림을 보세요. 여기 모든 실수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의역 1, 2, 3, 공역 4, 5, 6, 7. 정의역 1, 2, 3, 공역 1, 2, 3. 여기 그려진 집합만 갖고 보겠습니다. 자, 이 집합에서는요. 선생님 상수함수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려놨잖아. 근데 이 상수함수 말고 어떤 상수함수가 또 나올까요? 보시면 4로 전부 다 모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6으로 다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수가 모두 7로 모일 수도 있죠. 그럼 결국 이 그림에선 상수함수가 몇 가지의 그림이 나오겠어요? 그죠? 4가지가 나오겠죠? 4가지. 네? 4로 전부 다 모이는, 5로 모이는, 6으로 모이는, 7로 모이는. 결국은 어때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에 있는 원소가 그대로 가지수가 되겠죠. 그릴 수 있는 가지수.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선생님이 일일이 안 그려줘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예. 그 다음 항등함수는요. 1, 2, 3, 1, 2, 3을 가지고 그릴 수 있는 항등함수는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죠. 뭐 다른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서 항등함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으로밖에는 대응되지 않아요. 한 가지밖에 그릴 수가 없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제 1대1 함수를 보세요. 자, 얘는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다시 한번 살짝 그려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2, 3이 있고요. 1, 2, 3, 4, 5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반드시 하나에 대응돼야 됩니다. y값이. 그러면
1이 지금 2로 가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보세요. 일자는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나와요, 지금. 이 그림에서. 5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5가지 중에 어딘가로 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2자가 갈 곳은 어디가 남았나요? 요 2가 2로 갈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1대1 함수니까. 그럼 얘는 2로는 못 가지만 딴 데로는 다 갈 수 있잖아.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나와요? 4가지가 나오죠? 그럼 그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연결했다고 쳤을 때 3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남아요, 이제? 그렇죠. 3개 남죠? 그럼 셋 중에 어딘가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 그럼 3이 갈 곳은 3가지 있죠. 이것들을 곱한 것만큼 나오겠습니다. 가지수가. 이해 가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경우의 수와 흡사해요. 경우의 수. 무슨 얘기야?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던져봐요. 몇 가지 경우가 생겨요? 동전은 앞뒤 2개 있잖아. 주사위는 동전이 앞이 나왔을 때 6가지 있고요. 뒤가 나왔을 때 6가지 있으니까 결국 2 곱하기 6 해서 12가지가 경우잖아. 비슷한 얘기예요. 1이 갈 곳이 5군데고 어디 한 군데 갔을 때 그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2가 가는 곳이 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자, 경우의 수로 꼭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1대1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그림을 조금 여기도 똑같이 옮겨볼게요. 잠깐. 1, 2, 3이 되고요. 3, 4, 5가 됩니다. 자, 1대1 대응은 반드시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1이 갈 곳이 몇 군데 있어요? 3군데. 그럼 어딘가 갔다고 치면 2가 갈 곳은 몇 군데 있어요, 이제? 2군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어딘가 갔다고 치고. 그럼 이제 3이 갈 곳은 남은 한 곳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가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공식처럼 외우면 헷갈립니다. 응? 꼭 하나씩 경우의 수다. 갈 곳이 몇 군데인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함수의 개수를 좀 생각하면 좋아요. 참고로 이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경우의 수 배울 때 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함수를 쭉 특수한 함수의 개수를 써봤는데 가장 간단한 함수 하나만 잠깐 볼게요. 여기서 자 1, 2, 3, 4가 있고요. 5, 6, 7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함수는 몇 개일까요? 그냥 이젠 특수한 함수가 아니라 보통 함수예요. 보통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함수는 이 그림에서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해봐. 1이 갈 곳은 몇 군데요? 3군데죠. 뭐 어딘가 갔다고 칠게요. 3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 곱하기 2가 갈 곳은 몇 군데요, 이제? 2군데요? 아니죠. 요거 조심해야 돼.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2군데밖에 안 되겠지만 얘는 함수야. 그냥 함수. 그러니까 2가 6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함수니까, 미팅이니까. 그럼 결국 2가 갈 곳도 몇 군데예요? 3군데죠. 3이 갈 곳도 몇 군데예요? 그렇죠. 5, 6, 7 중에 3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면 상관없어요. 또 3군데고요. 4가 갈 곳도 또 셋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또 3군데예요. 결국 답은 3의 4승이 되죠. 네, 이건 너무 쉬워서 지금 앞에서는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건 여러분들이 이걸 공식으로 자꾸 외웁니다. 아, 여기 3개고 여기 4개니까 3의 4승. 아닙니다. 헷갈려요. 4의 3승인지 3의 4승인지 나중에 헷갈려요. 결국은 공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의를 충분히 알고요. 거기에 맞게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한번 문제를 좀 풀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면서요. 이 그래프들이 어떤 함수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함수가 아닌 것을 한번 골라봅니다. 함수 아닌 거 아까 판정법을 얘기했죠. 어떻게? 임의의 세로선을 그렸을 때 반드시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돼.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되는 건 어떤 거예요? 그지? 처음에 나와 있는 이거 세로선 그려서 교점 2개잖아. 그지? 함수가 안 돼요.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겠죠? 세로선을 이렇게 겹치게 그리면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얘도 함수가 될 수 없죠. 나머지는 어때요? 세로선을 어디다 그리든 교점이 여러 개 나오는 그림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함수가 됩니다. 결국 1번하고 3번이 함수가 안 되는데요. 자, 근데 그 밑으로 보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상수, 치역 공력이 같은 함수.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함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밑에 있는 5문제의 답은 1하고 3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1, 3은 함수 자체가 아니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잘못하면 이걸 고르다가요. 아, 이거는 답이 1번인 것도 쓰는 친구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혼돈해서. 그래서 함수가 아닌 것은 나머지는 전부 다 함수니까요. 혼돈을 피하기 위해선 확실하게 다 지우는 게 좋겠죠. 얘는 함수가 아니야,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에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1대1 함수 판정법은 아까 얘기했어요. 어떻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만 된다. 맞죠? 그럼 찾아봅니다. 어때요? 얘는 증가함수 아니야. 얘도 아니에요, 증가함수가. 증가함수는 4번하고 어디 있어요? 7번 있고요. 감소함수는 어디 있어요? 8번 있죠. 그래서 얘는 4번하고 7번하고 8번이 1대1 함수가 됩니다. 됐죠? 근데 얘가 왜 안 되냐? 좀 더 왜 증가가 아닌가요, 선생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다 x1, 여기 x2 잡으면, 그치? x1, x2는 다른데 y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아까 말한 1대1 함수의 정의 안 맞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저런 것도 증가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 특수한 함수잖아. 즉, 이것의 부분 집합이에요. 어떤 집합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결국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이 중에 일부가 이 답이 되겠어요. 맞나요? 그러면 4, 7, 8 중에 치역 공력이 같은 걸 찾아봅니다. 치역 공력. 지금 이 문제 전체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지금 전체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 공력도 실수 전체. 자, 그러면 이 4, 7, 8 중에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되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그림 보세요. 8번은 어때요? 되죠? y값 전체가 실수 전체 값을 다 갖게 되잖아. 마찬가지 7번도요. y값이 그래프가 계속 이어지니까 y값이 실수 전체 값이 다 나오겠죠. 얘는 근데 어때요? 아니지. x값에 대해서 y값은 전부 다 양수만 나오잖아. 그러면 치역은 어때요? y는 양수다가 됩니다. 치역이 결국. 그럼 결국 얘는 모든 실수가 공력이니까 치역 공력이 같지가 않겠네요. 결국은 어때? 7번하고 8번만 치역과 공력이 똑같죠.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 항등함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하나예요. 어떤 거? 네, y는 x예요. 그래서 7번의 그래프가 항등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참고로요. 여러분들 자꾸 y는 x, y는 x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실수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지만요. 좀 정역과 공역을 좀 바꾸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 1, 2, 2, 3, 3 이렇게 점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것만 있어도 1대1 아니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역하고 좀 공역이 달라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무조건 y는 x만이 항등함수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건에 따라 좀 틀리긴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겠죠. 그 다음 상수함수는 어때? 하나의 값으로만 치역이 한 원소로만 구성돼야 돼. 결국은 어디야? 여기 있죠. y, x축에 평행한 저런 함수만이 상수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다. 지금 문제가 공역이 모든 실수예요. 그지? 그러면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되면 되겠죠. 공역이 모든 실수니까. 자,
치역이 모든 실수인 거 어딨나요? 얘는 치역이 한 개니까 안 되고, 얘는 양수니까 안 되고. 그죠? 결국은 5번. 그래프가 계속 이어질 테니까 치역도 모든 실수, 얘도 치역이 모든 실수, 얘도 치역이 모든 실수, 모든 실수. 답이 5번, 6번, 7번, 8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뭐, 문제 다 해결하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얘기할게요. 함수 판정법은 어떻다고요? 함수의 판정법은 세로선을 임의로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1대1 함수 판정법은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가로선을 임의로 그렸을 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로선을 임의로 그렸을 때 교점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면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가로선을 그렸는데 교점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잖아. 1대1 함수가 안 돼요. 굳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뭐 증가함수거나 감수함수여야 된다. 이렇게 판정법을 기억하셔도 되고요. 가로선을 생각해도 됩니다. 네, 자기가 편한 대로 기억하시고 어쨌든 정의를 꼭 기억하셔서 정의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함수의 상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이 함수의 상등은 말 그대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함수가 F함수랑 G함수가 있는데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뭐 기호로는 이렇지만 실전으로 가서 여러분들 보세요. 함수가 어떨 때 똑같은가. 자, 선생님이 F하고 G의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여기 1, 2, 3, 4, 5, 6 1, 2, 3, 4, 5, 6 자, 이렇게 해놓고 뭐 함수를 내 맘대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도 요렇게 그렸어요. 두 함수는 같나요? 당연히 같죠. 이건 뭐 초등학생이 봐도 같죠. 어디가 달라요? 똑같지. 아, 요 문자가 그건 모르겠다. 자, 어쨌든 함수의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럼 두 함수는 같은 거예요.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걸 함수의 상등이라고 불러요. 같다. 그런데 만약에요. 선생님이 이 3자 하나를 4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두 함수는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너무나 당연히 다른 함수죠. 이게 어떻게 같은 함수야? 다르잖아. 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다음 자, 봐요. 자, 뭐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되니까 따로 다른 그림은 안 그릴게요. 이건 똑같은 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1자가 4자로 갔는데 요 1자가 4자로 간 걸 지우고 1자를 5자로 보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아. 1, 2, 3, 4, 5, 6 똑같은데 화살표가 달라. 1이 4로 안 가고 1이 5로 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당연히 다르죠.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유치한, 여러분들 고1이면 이게 똑같다 다르다 이걸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죠? 정의를 쓰기 위해서 이 짓을 좀 했습니다. 자, 함수는요, 어떨 때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일단 정의역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자, 꼭 기억하세요. 여기 1, 2, 3인데 여긴 1, 2, 4야. 아니야, 같을 리가 없어. 절대로 달라요, 무조건. 그 다음 또 뭘 만족해야 되냐면요, 각각의 상이 같아야 됩니다. 각각의 상이 같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1자가 4자로 갔는데 N자가 5자로 가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함수가 다르다는 것을, 같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데요. 이거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서 그렇지 실전 문제가 이렇게 날 것 같아요. 같으냐? 아니죠. 이렇게 나면 초등학생 나풀죠. 꼭 정의에 입각해서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뭐 또 높아지면 하나만 살짝 함수가 같지 않은 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게 G가 있는데 여기 똑같이 1, 2, 3하고 4, 5, 6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좀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가 있어. 선생님이 여기를
잠깐만 이거 지우고. 화살표를 똑같이 그려요. 이렇게 해놓고는 혼돈되게 이렇게 써놔요. 4, 5, 6. 자, 두 함수는 같아요, 달라요? 어떤 친구는 같다 그래 이거를. 아니야, 큰일 납니다. 모양이 같은 게 아니라 이게 같아야 돼. 이게. 1이 4로 가잖아. 1이 4로 가, 안 가? 안 가잖아. 각각의 상이 같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근데 이 말을 오해하는 친구는요, 잘못하면 치역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치역은 같아 달라. 두 함수가 같잖아요. 치역 4, 5, 6 얘도 치역 4, 5, 6 맞잖아. 근데 치역이 같아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자, 이 정의를 꼭 암기하셔서 이제 또 문제 하나를 딱 풀 텐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에서는 정의역은요, 아무 언급이 없을 때는 우리가 실수로 볼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분수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들은요, 문제에 이런 함수를 언급을 하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x는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것이 약속이 됩니다. 이미. 문제가 이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 출제자는 x-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약속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이거는 x가 절대로 0이 아니라는 생각 하에 이 문제를 낸 겁니다. 이해 가요? 다시 한번. 분수함수나 무리함수처럼 이렇게 루트나 분수 있는 함수가 나오면요, 얘는 0이 아니겠구나. 얘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구나. 이게 이미 약속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써주지 않아도요. 이해 가나요? 잘 기억해요.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상등의 정의를 공부했고요. 자, 그거에 대한 문제 하나만 볼게요. 자, 다음 중 같은 함수인 것을 골라봐라 가 문제인데, 자, 첫 번째 보기가요, 이렇게 있어요. 자, 두 함수는 같은 함수인가? 항상 두 가지 생각, 정의역이 같은지 각각의 상이 같은지. 자, 그러면 먼저 이 식을요, 바로 비교하기 전에 잘 보면 이 식이 간단하게 된다는 게 먼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간단히 됩니까 이게? 자, 보통 친구가 x라고 착각하는데 큰일 납니다. 이것 때문에 수학 다 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절대값 x다라고 외워주세요. x가 양수면 x고 음수면 마이너스 x예요. 이게 아니라 반드시 절대값 x다라고 이걸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x라는 함수와 절대값 x라는 두 함수는 같으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뭘 확인할까요? 정의역. 자, 얘는 정의역이 뭐예요? fx는 모든 실수죠. 그래프를 생각해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x가 안 될 숫자가 없죠?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어요. 결국 정의역은 모든 실수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상을 한번 살펴봐요. 예를 들어서 f에서의 마이너스 1 값하고 g 함수의 마이너스 1의 상, 함수값이 같나요? 어떤가요? 같지 않죠?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는 1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어느 한 원소의 상이 같지 않으니까 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얘는 같은 함수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도 보세요. fx는 뭐 1차식 됐고요. gx는 분수식인데 이 식 간단히 할 수 있나요? 그지? 얘 간단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위에가 인수분해 되니까 약분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자,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x가 1이 아닌 상태에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은 분수함수인데, 분수함수는 말하지 않아도, 아무 말하지 않아도 분모가 0이 아닌 건 이미 약속된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리가 봐요. a분의 1이라는 식을 썼어요, 내가.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쓴 a가 모든 실수가 다 된다고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걸 쓰는 순간 절대 a는 0이 아니란 걸 이미
이미 약속한 상태에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 기억해둬요. 분수함수는 분수를 쓰는 순간, 문제 출제자가 낸 순간, 그건 절대 0이 아니에요, 분모는. 그 약속 하에서 x 플러스 1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럼 결국 fx는 정의역이 뭡니까? 이 x 플러스 1은 직선이잖아. 모든 실수가 다 돼요. 얘는 똑같이 직선인데 1은 아니란 얘기야. 결국 정의역이 다르잖아. 1이 아닌 모든 수고 얘는 모든 수니까. 정의역이 다름으로 바로 여기가 바로 표가 났죠. 정의역이 다르니까 얘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일단. 자, 마지막으로 얘는 정의역은 1, 2라고 이미 지정해 놨습니다. 그럼 두 함수가 다 정의역은 동일하겠죠. 그럼 이제 각각의 함수값만 같으면 되니까 하나씩 넣어봐. F1하고 G1이 같은지 확인하고 F2하고 G2가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요. 어때요? 1 넣고 1 넣으면 같고 여기 2 넣고 2 넣으면 같은 값 나오죠, 6으로. 둘 다 같으니까 정의역도 똑같고 함수값도 똑같고 결국 같은 함수가 맞아요. 자, 이래서 뭐 답은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공부 삼아 여기서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가? 자, 요 fx 그래프 하나 그리면 뭐 이렇게 직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x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gx는 절대값 x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려봤던 이런 V자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건 함수할 때 우리 그래프 할 때 여러분들 좀 연습하게 되긴 하겠지만, 자,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에서 값이 다르잖아. 그지?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1 나오죠. 이렇게 그래프가 다른 것도 함수가 다르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알았죠? 자, 똑같은 함수는, 같은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똑같겠죠? 왜? 정의역도 똑같고 함수값이 다 똑같은데 다른 그래프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같은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래프는 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x 플러스 1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서 x 플러스 1을 그리긴 그리는데 1이 아닙니다. x 값이 1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고지점에서의 함수가 y 값이 없다는 얘기니까 y 값이 없어요. 이게 끊어져 있다는 얘기, 한 점에서. 당연히 그래프가 다르죠. 네, 다른 함수가 맞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 자, x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다 그리느냐? 그게 아니죠. 정의역이 1, 2밖에 없어요. 그러면 1과 2에서만 그래프를 그리게 되니까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요. 3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6이 나와요. 6, 이렇게. 결국 이 두 개의 점이 바로 fx의 그래프가 되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gx도 1하고 2에서만 정의게 되니까 1하고 2만 집어넣으면 어때요? 아까처럼 똑같이 3하고 6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네,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래서 함수의 상등이라는 거 다시 정의역이 같고 상이 같다라는 것에 꼭 집중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수 전반적인 종류에 대해서 또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합니다.